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NBA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서부 컨퍼런스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입니다. 덴버 너게츠인데요. 덴버 너게츠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최근 4연승이고요.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나 특이할 만한 점은 홈에서 덴버 너게츠가 18승 3패입니다. 정말 극강의 모습이고요. 원정에서 10승 10패 5할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덴버 너게츠의 홈구장인 이 고산지대에서의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니콜라 요키치가 있고요. 요키치의 최대 강점은 건강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웬만해서는 부상을 잘 당하진 않고요. 결장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MVP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제이슨 테이텀이 시즌 초반, 중반까지 가장 유력한 MVP 후보로 꼽혔었고 지금도 역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 지금 현 시점에서 MVP를 주라면 저는 니콜라 요키치에게 또다시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NBA MVP라는 것이 PER 수치라든지 윈시어 이런 2차 스탯 수치를 반영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감성적인 측면에 기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연패 MVP 3연속 수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랜만에 미국인 MVP 후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이슨 테이텀이 니콜라 요키치가 웬만하면 MVP를 확실히 수상하려면 보스턴 셀틱스보다 팀 순위가 높아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성적 면에서는 저는 그 어떤 선수도 니콜라 요키치의 상대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위입니다. 멤피스 그리즈. 팀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할까요? 덴버 너게츠 지금 자말 머레이도 폼이 많이 올라왔고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부상에서 복귀해서 연일 고득점에 좋은 효율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의 3점 슛 성공률이 굉장히 좋죠. 요키치로 인해서 파생되는 공격의 순도가 너무나도 완성도가 훌륭합니다. 켄타비어스 칼데포프도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벤치에서 나오는 브루스 브라운의 에너지도 상당한 수준이고요. 본스 아일랜드 역시나 벤치에서의 에너자이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덴버 너게츠. 그리고 에런 고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에런 고든이 수비에서 공헌도가 정말 높고요. 리바운드라든지 스틸 블락 수치도 상당히 좋고 야투 성공률도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서 니콜라 요키치의 프론트코트 파트너로서 올 시즌 너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덴버 너게츠 기세가 꺾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서부 컨퍼런스 1위 자리를 굳건히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이 팀이 되겠죠. 바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입니다. 동률이에요. 28승 13패 덴버와 똑같고요. 홈 성적, 원정 성적 똑같습니다. 최근 그리고 8연승 중이에요. 지금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스포트라이트를 주로 자모란트가 가져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팀의 정말 핵심 플레이어는 어쩌면 자렌 잭슨 주니어 그리고 스티븐 아담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렌 잭슨 주니어의 활동 반경 그리고 공격에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외곽슛 능력 그리고 수비에서는 말도 안 되는 블락슛 능력 그리고 최정상 독보적인 블락슛 능력, 림 프로텍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죠. 공격, 수비 모두 다. 스티븐 아담스의 보드 장악 능력 역시 상당한 힘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전성기에 비해서 출전 시간이 그렇게까지 길진 않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자모란트, 데스먼드 메인 같은 젊은 볼핸들러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딜런 브룩스도 늘 이제 에이스를 도맡아 수비하는 역할을 맡아주면서 베스트 5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고요. 백업 로스터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자모란트가 자주 쉬거든요. 이 선수도 이제 아무래도 발목 쪽에 이슈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주 쉬는데 그럴 때마다 타이어스 존스가 벤치에서 나와서 여타 다른 팀의 주전들 못지않은 활약을 펼쳐주죠. 그리고 브랜든 클락 같은 백업 빅맨도 잘해주고 있고 산티 알다마라든지 폰샤르 선수도 시즌 초반부터 잘 해주면서 주전들의 자리를 메꾸고 있고 이런 젊기까지 한데 거기에
뎁스까지 좋다.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정규 시즌이 아주 튼튼하게 끝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덴버 너게츠와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양강 체제를 굳혀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3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선두권 다툼을 해야 되는 팀인데 지금 자이언이 햄스트링 쪽 부상을 당하면서 한 달여 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기간에 많이 이기긴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자이언 윌리엄슨의 그 위력적인 돌파 능력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옵션이 사실 리그 전체를 통틀어 봐도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역시 한 4위권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워낙 윈뎁스도 좋고 수비 능력이 좋은 팀이잖아요. 저 로스터가 젊기도 하고. 그래서 자이언과 잉그램이 건강히 오기까지 잘 버티는 것이 이 중요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위 아주 의외의 팀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세크라멘토 킹스 올 시즌에 상당히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공공연히 밝혔지만 현재 응원팀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경기 전체적으로 보고 판타지 리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타지 선수들 위주로 응원을 하는데, 세크라멘토 킹스가 너무 재밌어요, 경기가. 특히 도마타스 사보니스와 디에런 팍스 이 둘의 콤비네이션이 그 어떤 팀과 견주어 봐도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입니다. 최근 또다시 2연승, 2연패 뒤 2연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5할 5푼의 승률을 맞추면서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조직력도 굉장히 좋고요. 스카티 반즈, 항상 헷갈립니다. 해리슨 반즈, 키건 머레이 같은 윙 플레이어들, 케빈 허더 같은 선수들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벤치에서도 뭐 트레이 라일즈라든지 말링 몽크, 터렌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뒤를 잘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크라멘토 킹스는 달리기 위해서 지금 라션 홈즈를 트레이드 블럭에 올렸습니다. 라션 홈즈는 사실 이렇게까지 경기에 못 나올 선수는 아닌데, 지금 세크라멘토 킹스의 팀 컨셉이랑 맞질 않습니다. 이 선수가 외곽슛이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약간 예전에 하슨 화이트사이드 같은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 킹스. 그래서 올 시즌 달려보겠다라는 심산입니다. 정말 잘하면 서부 3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자이언 윌리엄슨의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5위인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다가 좀 주춤해졌죠. 루카 돈치치에 대한 과부하 문제인데, 이 과부하를 다 이겨낼 정도로 루카 돈치치가 너무 대단합니다. 저는 지난 경기 이제 이렇게 보는데, 클리퍼스와의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왜 이렇게 4쿼터에는 돈치치한테만 너무 의존한다 하는데, 의존해야겠다. 저렇게 생산성이 높으면은 저 선수로 가야죠. 포스터 플레이, 그냥 막 스텝백 던지고 1대1 하면 모르겠는데 포스트업 하죠. 뭐 돌파해서 자유투 얻어내죠. 그리고 득점 생산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돈치치의 체력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댈러스 매버릭스는 돈치치로 인해서 결국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해줘야죠. 오픈 3점슛 잘 좀 넣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크리스천 우드나 딘 위디 말고는 공격에서 제대로 이 팀을 이끌어갈 선수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게 아쉽고요. 댈러스 매버릭스도 마크 큐반 구단주를 필두로 해서 트레이드 시장에서 좀 보강을 물색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LA 클리퍼스가 6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사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폴 조지가 또다시 결장을 하고 있고요. 햄스트링 쪽이 부상이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 돌아왔죠. 자,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의 부상이 결국 관건인데, 그 이외에도 아무래도 로스터 자체가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자주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나이들이 지금 다들 있기 때문에, 뭐 니콜라 바툼 이런 선수들이 연배들이 있기 때문에 연차가 쌓여있는 선수들이나 젊은 팀을 만나면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뭐 뉴올리언스나 멤피스 그리즐리스 같은 선수들, 이런 팀들을 만나면 스피드에서 좀 따라가지 못하는, 원래는 이 LA 클리퍼스의 컨셉 자체가 다수의 수준급 윙맨들을 보유하면서
하면서 스피드에서도 따라가고 높이에서도 열세를 갖지 않는 뭐 이런 컨셉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라갈 듯 못 올라가거든요. 사실 LA 클리퍼스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보면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한 4, 5위 정도. 그래서 리그 시작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우승권이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7위가 피닉스 선즈인데요. 지금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데빈 부커 아직 못 돌아오고 있죠. 크리스 폴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 최근에 빠져 있죠. 캠 존슨 아직 이제 1대1 훈련 소화했다고 해요. 즉 주전 베스트 5 중에 4명이 나가리가 됐고 언제나 건강한 미칼 브리지스 혼자서 굳건히 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정말 잇몸으로 버티고 있는 팀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제 데빈 부커, 크리스 폴, 에이튼 돌아오고 하면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에서는 14승 7패로 굉장히 강했는데 원정에서 너무 약합니다. 7승 15패. 이런 부분도 주전들의 한 살씩 먹은 나이가 반영이 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이제 스테픈 커리가 지난 경기 돌아왔습니다. 비록 홈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좋은 일들만 남은 워리어스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전력을 거의 구축을 했죠. 물론 뭐 게리 페이튼 주니어 같은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지만, 그리고 오토포토 주니어, 물론 지금 오토포토 주니어는 토론토에서 부상을 당한 상태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은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문제는 뭐냐면 홈에서 17승 5패거든요. 사실 덴버와 멤피스와 견줘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치인데 원정에서 3승 16패예요. 초반에 원정에서 막 9연패인가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정 승률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홈에서 22경기, 원정에서 19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원정에서 3경기를 더 해야 되는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에요. 이제 스케줄적으로 봤을 때도 워리어스는 원정에서의 승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파이널 MVP의 위용을 과시해 줄 수 있을지, 팀을 올려줄 수 있을지, 지금 뭐 조던 풀이나 클레이 탐슨은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연승가도를 거둔다면 충분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팀입니다. 자, 유타 재즈입니다. 유타 재즈는 뭐 너네 탱킹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니? 약간 이런 질문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탱킹도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달려야 돼요. 뭐 달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플레이인 토너먼트 정도권에서 이제 놀아야겠죠. 지금 어중간하게 11위, 12위 해가지고는 뭐 얻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지금 이제 좋은 선수들이 가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활용해서 좋은 픽을, 높은 수먼의 픽을 받는 방향성을 잡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근데 그 선수들의 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싸니까 잘 안 팔리게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입니다. 지금 카렌서니 타운스가 없는 상태인데 앤서니 에드워즈, 뭐 루디 고베어, 디앤젤로 러셀 이런 선수들을 주축으로 지금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상당히 실망스러운 팀이고 지금 계속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비시즌에 카렌서니 타운스를 트레이드할 것이다. 이 팀은 루디 고베어를 중심으로 세 판을 짤 것이다. 앤서니 에드워즈와 루디 고베어 둘 중심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실 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카렌서니 타운스가 돌아와 봐야겠지만 지금 부상당한 직후에 4에서 6주 정도 빠진다 그랬는데 지금 깜깜무소식이에요. 6주가 지금 지난 상황인데 말이죠. 자, 11위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입니다. 최근 가장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죠. 데미안 릴라드와 앤서니 사이먼스의 수비력 문제가 이제서야 조금 터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세프 너키치의 그 느린 발도, 물론 유세프 너키치나 데미안 릴라드가 스탯은 굉장히 좋은데 뭔가 지금 수비 쪽에서 균열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상대 팀에게 너무 쉽게 찬스를 허용. 지난번에 이제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상대를 1대1에서 잘 막아낼 수 있는 선수가 몇 없습니다. 제레미 그랜트에게 이제 그런 역할을 기대한 것인데 글쎄요, 뭐 수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요.
제레미 그랜트의 폭발적인 공격력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 무뎌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4연패인데요.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겨낼지 궁금합니다. LA 레이커스가 12위인데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성과의 중심에는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브라이언트, 항상 뭔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름이잖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브라이언트와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돌아온다면 다빈 감독 최근에 인터뷰를 했지만 앤서니 데이비스, 토마스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이 삼각편대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지금 로니 워커 4세도 최근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선수도 어서 복귀를 해서 특유의 돌파력을 보여줘야 하고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잘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같이 러셀 웨스트브룩이 벤치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데니스 슈로더도 공격에서 천병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앤서니 데이비스가 돌아와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정말 몬스터 활약 펼치면서 레이커스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그때 같은 폼을 보여준다면 레이커스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8위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희망적인 부분만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 레이커스가 6위와도 2경기 차밖에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6위권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있는 팀들이 워낙 막강해서 그렇죠. 자, 13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는 탱킹 팀들인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역시 밑에 있는 탱킹 팀들에 비해서는 올 시즌 폼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제일런 윌리엄스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름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판타지에서도 좋은 가치가 있지만 경기 내적으로 보면 신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공격과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조시 기디도 최근 폼이 상당히 좋고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훗날에 MVP 후보가 될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사실 올 시즌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43.69%의 승률인데 거의 지분의 7~80%는 샤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선수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시티는 내년에도 이제 로터리 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신인 하나만 딱 얻어오고 챗 홈그랜이 내년에 이제 건강하게 복귀를 한다면 내년 시즌부터는 이제 달려야 될 팀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14위와 15위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휴스턴 로켓츠, 텍사스에 있는 두 팀이 아주 그냥 처참한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의도된 탱킹의 어떤 그런 것이니까요.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전 개인적으로 켈든 존슨도 좋고 데빈 바셀도 좋지만 데빈 바셀은 지금 이제 수술 받아가지고 올 시즌 전체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그 선수를 주목합니다. 트레 존스 선수인데 정말 잘해요. 안정적이고요. 폭발적인 득점을 보여주고 이런 선수는 아닌데 어시스트 안정적이면서 턴오버 굉장히 적고요. 스틸도 좋고요. 마치 크리스 폴 약간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진짜 미래는 어쩌면 트레 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웬바냐마를 만약에 잡아낼 수 있다면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팀 덩컨 시대의 어떤 그런 다이너스티를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구축하고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5위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이 팀은 저는 정말 절망을 보고 있거든요. 경기 볼 때마다. 이 팀의 미래가 케빈 포터 주니어와 제일런 그린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두 선수는 단언컨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슛 셀렉션이나 농구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특히 제일런 그린이 제가 어떤 경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쿼터에서 런을 당해서 한 10점 차로 경기가 벌어졌는데 타임아웃 끝나고 웃으면서 나오는 걸 보면서 물론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 한 장면만 보고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직후에 그 선수의 플레이가 그냥 슛을 난사를 하더라고요. 뭔가 경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본인이 그냥 슛을 던지기 위해서 농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빈 포터 주니어 비슷하고요. 야투 효율 정말 안 나오는 선수고 그나마 제일런 그린보다는 이타적이지만 그리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굉장히 기대하면서 뽑은 2번 픽 선수인데
빅맨이 몸싸움을 안 합니다. 그래서 휴스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기대를 걸어볼 만한 선수는 알파렌센 군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웬만냐마 이제 뽑을 수 있다면 그래도 좋겠지만은 그 코어 선수들 제일런 그린이나 케빈 포터 주니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이 코어 미래의 핵심 자원이라면 저는 절망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탱킹이 정말로 성공을 해서 1픽을 받는다 한들 글쎄요, 이 팀은 뭔가 다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부 컨퍼런스, 제가 너무 휴스턴 로켓츠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것 같은데 저 경기 보면서 속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 휴스턴 로켓츠 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자, 오늘 경기 이 서부 컨퍼런스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BA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